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술적 활용도, 투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년 동안 이강인을 꾸준히 추적해온 것은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으며 한국인 미드필더의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볼수록 스페인 구단의 수뇌부는 이강인이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뛰어난 다재다능함이다. 현재 유럽 축구에서 이강인처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은 많지 않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도 뛸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원 깊숙이 내려와 경기 조율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술에 따라서는 클래식 합번 역할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에게 멀티플레이 능력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현대 축구에서는 경기 중에도 선수들이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야 한다. 하나의 포지션에서만 뛰어난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요구하는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반면 이강인은 다양한 전술 시스템에 매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재다능함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뛰어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의 볼키핑 능력, 원터치 플레이, 상대를 제치는 드리블, 그리고 결정적인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은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기에선 개인 기술이나 결정적인 패스 한 번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강인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뛰어난 전술 이해도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의 화려한 기술만 주목하지만 지도자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경기 읽는 능력에 있다. 이강인은 언제 속도를 높여야 하는지, 언제 경기 템포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에도 능하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항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선수들이 갖출 수 있는 자질이 아니다. 발렌시아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한 이강인은 스페인 축구 환경 속에서 경기 읽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가 팀에 합류하더라도 매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지와 경기 정신까지 갖춘 선수이기도 하다. 시메오네 감독은 지도자 생활 내내 개인기만 뛰어난 스타 선수보다 팀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선수를 더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부터 마요르카, 그리고 이후 파리 생제르맹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왔다.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강인은 항상 프로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훈련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제든지 뛸 준비를 마쳤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코칭 스태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라리가에서의 풍부한 경험이다.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스페인 축구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이강인은 바로 스페인에서 성장한 선수다. 그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기 전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다. 이는 곧 이강인이 경기 템포와 전술 스타일은 물론 스페인 축구 문화까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의 적응 기간은 다른 리그 출신 선수들보다 훨씬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메오네 감독에게 매우 큰 장점이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첫 시즌부터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막대한 상업적 가치도 함께 가져오는 선수다. 현대 축구는 더 이상 경기장 안에서만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비즈니스와 마케팅 역시 구단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수백만 명의 팬들이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구 시장 가운데 하나다. 이강인의 합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팬층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니폼 판매는 물론 스폰서 계약, 시, 중계권, 다양한 상업 활동 역시 한국 대표팀 에이스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럽 여러 명문 구단들이 아시아 스타 선수의 영향력을 활용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직접 지켜봐 왔다. 그러나 상업적 가치만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코 거액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번 영입이 특별한 이유는 이강인이 경기력과 상업적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팀 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단의 경제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나이다. 2001년생인 이강인은 앞으로도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다. 25세인 그는 선수 생활에서 가장 전성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있으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지도 아래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이강인이 기대만큼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몇 시즌 안에 그의 시장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이강인은 최근 시메오네 감독이 변화시키고 있는 축구 철학에도 매우 잘 어울리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강력한 수비와 역습 축구로 유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시메오네 감독은 점유율을 높이고 더욱 창의적이며 공격적으로 유연한 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과 높은 전술 이해도 그리고 큰 경기에서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선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강인은 이러한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선수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이적 시장의 한 건의 거래가 아니다. 이번 영입은 수년간 이어진 관찰과 분석,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스카우트 팀의 철저한 평가 끝에 나온 결과다. 그들은 이강인을 단순히 현재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팀의 경기력과 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이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고 이강인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한 가장 성공적인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이번 이적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강인은 라리가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명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2001년생인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